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러 와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윗골이 왼쪽에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분명 어제 자기 전까지 봤을 때는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쭉 쪼그라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연속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발언을 했는가? 바로 항상 같은 이야기겠죠. 금리 추가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며 5% 이상 금리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기대는 연준이 결국은 못 버티고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일 없다 계속 올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증시는 또다시 힘이 빠졌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어제 테슬라는 뭔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6%나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많죠. CPI도 있고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의 연설도 있는데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저기리시 전기차 투자를 조금 꺼리는 상황인데요. 기르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절대 이러한 생각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요즘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화재 소식이 자주 들리는 기분인데요. 아마도 전기차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제도 세종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화재에 휩싸였으며 물론 자연발은 아니고 사고 뒤 충격 때문에 화재가 났지만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거 BMW 화재처럼 한 브랜드 그리고 전기차의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야 아직까지는 전기차 아닌갑다 전기차 위험해 이러한 생각이 나오며 전기차를 살리는 사람이 한 번만 더 내연기관 사고 그 다음에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그러한 흐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차 판매 대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또 실적 전망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주가 또한 계단식 하락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주주분들은 전기차 교통사고 소식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어떤 차든 사고가 나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안전하다 해서 약간은 좀 불안하다 이쪽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은 기름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 길에서는 이렇게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건 사고도 많아질 거라 살짝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리씨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연기금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거 그리고 연기금이 투자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버핏은 BYD 중국 전기차 업체죠. 계속 팔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도 소식이 나오는 버핏의 BYD 매각 소식 어제도 매도에서 벌써 7번째 매각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버핏은 2008년에 2880억을 투자를 한 바 있으며 이제서야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5년이나 투자를 했네요. 그리고 버핏의 수익은 작년 BYD 고점이랑 비교하자면 무려 41배 수익률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이라고 하니까 야 이 정도면 팔고 나올 만하네 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워렌 버핏 입장에서 앞으로 전기차 계속 쭉쭉 성장하고 BYD라는 기업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면 팔지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올랐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겠는가? 물론 전기차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더딜 수도 있다. 그리고 플러스 2차 전지는 제외한 그냥 전기차 업체들 그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외하고 BYD를 포함한 테슬라 이런 기업들에게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거는 절대 호재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서학개미와 돈나무 언니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와 돈나무 언니의 공통점은 테슬라를 사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 이제 일주일 정도 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서학개미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바로 1등 테슬라라고 합니다. 아마도 주가 하락폭이 크다는 생각과 함께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100달러는 지킬 거다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매수를 하는 걸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돈나무 언니도 마찬가지의 투자인데요. 엔비디아 매각 자금으로 테슬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61%나 급락한 상태라서 야 아직도 돈나무를 믿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아직 시간은 흘러봐야 알 수 있겠죠. 테슬라가 그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진짜로 돈나무 언니 말대로 5년 뒤에 테슬라 가격이 1,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드 LG엔솔 배터리 공장. 원래 계획은 포드랑 SK온이랑 함께 튀르키예 앙카라 인근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워서 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내용의 합작 사업을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 SK온은 야 근데 이거 경기 침체도 있고 위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투자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러한 생각에 철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지만 포드는 그 마음을 접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SK온 대신에 LG엔솔이랑 손을 잡고 튀르키예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러한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야 한국 기업이 인정받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포드는 중국 배터리사인 CATL과도 함께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전기차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화를 위해서 한국 회사도 그리고 중국 회사도 여러모로 다 고려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 팩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조금 중요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한진칼 되나? 새해 초부터 악재 비스무리한 게 나왔던 오스템 임플란트 그런데 일단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하나 딱 내고 그때 오스템 임플란트 갑자기 주가 10% 넘게 급락했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주가는 또 회복하면은 그때 피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곳에 고의적으로 그런 기사를 내면은 엄청난 처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연초부터 조금 흔들리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직까지 주가는 크게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행동주의 펀드 강성부 펀드가 예전에 기억나시죠? 한진칼에 그때 투자했던 강성부 펀드 요 펀드가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을 추가 매입해서 2대 주주 코앞까지 왔다고 합니다.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이렇게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과 적대적 인수합병, M&A 가능성이 업계 일각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거 제2의 한진칼 되는 거 아니냐 또 주가가 막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과 걱정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주가 상승폭이 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스템 임플란트 과연 어떤 기업인지 지금 실적은 어떤지 실제로 이러한 이벤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반대로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왼쪽에 있는 차트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니라 한진칼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2020년 전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3만원 채 안되던 주가가 고점이 10만원이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3배 넘게 급등한 바 있었죠. 그런 흐름이 또 오스템 임플란트에도 나타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한주 라이트메탈 흥행 성공. 한주 라이트메탈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998대 1인가요? 그러니까 1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밴드 상단인 3,100원의 공모가를 확정시켰는데요. 주관사는 미래셋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이고 수수료는 각 2,000원씩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은 무료라고 합니다. 또한 배정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예정이라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신다면 10개만 하면 안 되고요.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수량을 확인하신 다음에 아직까지는 몇 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50개를 준다면 50개에 맞게 그렇게 청약을 하시면 되고 100개를 준다면 100개에 맞게 그런 식으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10개만 만약에 받는다고 쳤을 때 수수료가 2,000원이면 한 주당 3,1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개, 20개 이 정도만 청약을 할 거면은 당연히 그냥 패스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반면 조금은 크게 연초부터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청약을 진행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청약한다고 100% 수익을 얻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비교 기업이랑 이 기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상대적으로 싼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Z 폴드 5 S펜 탑재 루머. 올해 출시될 갤럭시 폴드에서 S펜이 탑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온 예상을 보자면은 폴드는 조금 더 두꺼워지고 무게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S펜 때문이라고 하니까 조금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무게가 늘어나는 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제품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설 연휴에는 떠나요. 하나투어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예약한 사람이 1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설 연휴랑 비교하면 7,000%가 증가를 했다고 하며 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이네요.
그때랑 비교하면 52%반 정도 회복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쯤에는 거의 다 회복하겠구나라는 이야기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 안에서 지역별로 보자면 동남아가 54% 예약, 일본이 30%로 대부분 동남아 그리고 일본의 예약이 집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여행사들이 준비한 항공권은 현재 80% 이상 소진이 된 상태이며 모두 투어의 경우 오사카 항공권은 100% 이상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충분히 내려볼 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리오프닝 관련주가 급등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슬램덩크 열풍. 저 기리스는 아직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퍼스트 슬램덩크 요 친구가 재밌다 이러한 소문이 많은데요. 슬램덩크 완결 이후 27년 만에 애니메이션 영화가 상영되면서 3040 남성들이 특히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오타쿠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3040 남성, 아마도 지금 이걸 보시는 기르분들 특히 남성분들 슬램덩크 10명 중에 8명은 봤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채우지 못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 포켓몬빵 열풍이랑 비슷하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보고 오신 분은 야 이거 2번 봐야 된다 3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길이 또 기회가 된다면 히릿이랑 다녀와서 또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더나 백신 가격 올리나.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백신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110달러에서 130달러 이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백신 가치를 생각하면 110달러에서 130달러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며 화이자도 작년 10월에 110에서 130달러 이러한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신 또 조금 비싼 가격에 맞아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작년에 모더나 백신 매출액은 184억 달러라고 하며 이는 하나로 22.9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혼은 30대에 하자. 1990년대 이후 31년 만에 30대 여성의 혼인 건수가 20대 여성의 혼인 건수를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별 초혼을 확인한 결과 30대가 49.1%, 20대가 45.5%로 2명 중에 1명은 30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1990년도만 해도 20대 여성의 혼인이 30대 여성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뒤로 밀리더니 이제는 오히려 30대가 20대보다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빠르게 움직였죠. 2005년도에 30대 남성의 초혼이 20대 남성보다 높아졌고 21년 기준으로는 20대 남성의 2배를 웃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남성의 결혼은 한 60%, 20대 남성은 30%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 와중에 40대 남성도 10명 중에 1명꼴 9%나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결혼이 계속 늦춰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1년 평균 초혼 연령은 여자가 31.1세, 남자가 33.4세. 그러니까 분명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 설에 기르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런 얘기가 조금 스트레스라면은 이러한 통계를 꺼내고 나만 이렇게 늦는 게 아니라 이게 트렌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고차 딜러가 흔들립니다. 모두가 예상하던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리스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꼭 주식을 해서 경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집을 사더라도 아니면은 차를 사더라도 조금 더 싸게 산다면은 그것만 해도 평생 동안 좀 과장 못해서 한 해 연봉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르분들 혹시나 주식 투자 좀 접더라도 그리고 저기리시랑 같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꼭꼭꼭 경제 뉴스는 하루에 몇 개씩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중고차 업자들은 차를 사올 때 당연히 현금으로 사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분명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버리지로 땡겨오는데 10% 금리로 차를 가져오는데 하지만 차가 안 팔리면은 야 이거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고차 가격이 이때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차를 강제로 처분하고 있다고 하며 아마도 지금부터 30% 정도의 중고차 업자가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땡긴 중고차 업자가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 좀 신기했습니다. 중고차 재고가 역대 최고치인데 그런데 이 수치가 좀 엄청나더라고요. 19년도에 중고차 재고는 27,000대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무려 15만 대나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중고차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 경기 침체가 오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텐데 그러다 보면은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이 돈보따리를 풉니다. 조금 중요한 소식이죠. 이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를 슬슬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음 관련주를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에 3조 8천억 위안, 그러니까 약 155조 5천억 규모의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돈 풀겠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돈이 풀리면 결국 인프라 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중국 건설, 경기 부양에 관련된 주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화장품, 그 다음에 여행, 카지노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그런데 최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가 좀 많이 올랐죠. 몇몇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한 50%씩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기업들 말고 그 다음은 어딜까? 어떤 기업이 수혜볼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면 중국 관련 ETF,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당연히 이러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경기 부양 관련주를 투자하자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부터 이런 흐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의 성과를 8%가량 앞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애플, 라스베이거스 샌즈, 윈 리조트, 스타벅스, 테피스트리, 에어프로덕체인 케미컬스, 그리고 엘버말, 이러한 기업을 추천을 했다고 하니까 소확개미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죠. 중국이 또 난리를 쳤습니다. 무슨 나라가 이렇게 속이 좁은지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대만 딱 때리고 싶은데, 중국에서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취소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지냈다는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 보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왼쪽에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 저점 대비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오늘 5%나 급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은 조금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일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타이밍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맞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선택을 하든 최고의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